슈퍼사이클은 경제 호황으로 인한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경제 호황과 함께 금리 인상을 동반했습니다. 1861년에서 1882년 미국 유럽 산업화 과정, 1966년에서 1996년 일본 경제 호황 시절, 1996년에서 2014년 중국과 신흥시장의 산업화 시절, 거의 지속적으로 이어졌어요.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도 함께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요, 서브프라임 이후에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았던 국가, 우리나라와 중국이죠. 네, 상당히 위험합니다. 슈퍼사이클, 네, 분명히 경제 호황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날 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을 촉발시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전화하면서요, 미국의 경제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2010년쯤에 유가가 다시 $100를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물가가 또 급등을 하게 되죠.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주 신박한 방법을 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대신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가 품목들을 제외시키고 최근에 사용하는 물가 품목을 교체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춰버려요. 좀 어렵죠, 이야기. 그런 신박한 방법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췄는데요. 자, 그런 유가가 최근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과거 2015년부터 2020년까지요, WTI 가격이 평균적으로 $50 내외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대략 $80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60%나 상승을 했죠. 원유 가격 상승을 통해서 수혜를 보는 국가, 사우디, 러시아 등 중동 국가를 떠올리겠지만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트럼프 재임 시절에 중국과 무역 전쟁을 걸어서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다 불러들이게 되었고, 유동성 공급을 내세우면서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했었지만은 파월이 거부했었죠. 미국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분리되어 있어요. 원유 수입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원유를 생산해서 수출 국가로 전환시켜버립니다. 6년 연속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호황이고 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부동산 위험이 큰 국가들은 상당히 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석유 가격에 대한 슈퍼사이클은요, 지난해 9월 JP모건에서 2026년까지 글로벌 수급 불균형으로 석유 슈퍼사이클이 발생해 브렌트유가 배럴당 $15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골드만삭스는 2022년 2월 수요 증가로 구리, 아연, 금은 등 금속 위주의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1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서 금리가 상승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내수 시장이 안 좋고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또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을 했어요. 예멘 반군인 후티는 최근 홍해에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려는 상선들을 무차별 공격했다고 합니다. 수에즈 운하의 물동량을 보면요,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많은 배들이 이 수에즈 운하가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밑에 그 희망봉이죠. 이곳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일이 한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기름, 비용 또는 운임료 상승 등을 생각한다면은 또다시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또 있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국제 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원유 감산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 앞서 JP모건은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배럴당 $15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미국 경제 호황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 오펙 플러스의 단합으로 인한 공급 감소,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르게 되고요,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미뤄진다고 합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폐지 노트의 유가 상승이 해외 선진국들 인플레이션에 끼치는 2차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유가가
10% 오르면 각국 에너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2.3%, 명목 CPI가 0.15%, 근원 CPI가 상승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이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건설사들인데 유가 상승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부동산이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